자,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매도 재개입니다. 어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오늘은 근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새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궁극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려는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실제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7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와 이거 걱정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저도 걱정했어요.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 이제 공매도가 어제 한 1조 7천억 정도 공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매도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나올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서 3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어제까지 한 3일 동안에서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의 2조 원이 넘는 매도 규모의 형태를 보여줬어요. 통상적으로 공매도는 어제부터 실행이 됐지만 우리가 D+2일 수도 결제일, 주식은 플러스 2일 날 결제가 되죠.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모레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산상으로는 잡히지만 계좌에 실물 입고가 실제 되는 것은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D-2일부터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나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공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 목요일에는 첫 번째로 공매도가 진행됐던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롱숏 전략이 한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장에는 전반의 종목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었고 어제는 피크 의 상황에서 공매도가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거의 마무리됐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공매도가 무한정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규모는 한 700조 정도가 됩니다. 주식으로 들어와 있는 규모가 대략 한 30% 내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700조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지성 차원에서의 공매도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하방 압력에 의해서 수익을 내고자 해서 공매도를 진행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물론 일부 외국의 매매 주체에 의해서는 이 하방 압력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인 매매 주체도 있겠지만 기본적 전략은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10% 내외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해지 차원에서의 흐름의 전략적 구성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약간 방지하는 느낌이 좀 더 그렇죠. 크다는 해지를 거죠. 항상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물시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저와 이제 스페큘레이터가 운용이 되면서 여기서 매매가 발생을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또 공매도를 통해서 일부 해지를 가져가는 형태. 로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700조에 대한 대략 10%, 60조에서 70조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한 60한 2, 3조 정도 수준의 공매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10%, 9% 수준에서의 현재 공매도 규모의 수준이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 공매도는 일부 특정 종목에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모습으로의 어제와 같은 공매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 서기 때문에 오늘 장 외국인 투자자들만 3천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일부 공매도나 또는 일부 포지션 추정에서의 규모를 늘리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일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1조 원대 또는 큰 규모의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출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전체 공매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나 해봤고요. 제가 헤드라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의 기사가 아니고 23년 8월 즈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재용 앵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 사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냐면 시장에서 너무 뜨거웠어요. 네, 너무 뜨거워서 개인이 이겼던 약간 그런 개인이 사건인가요? 이긴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때 공매도를 주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가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거든요.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리 투자하는 회사로서 수익을 잘 내는 헤지펀드였고 시장을 잘 보는 헤지펀드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이 헤지펀드가 수익을 손실이 나는 형태에서의 시장에서 개인에게 뭐 넉다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2차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요. 에코프로였죠. 지금은 액면 분할이 돼서 가격이 그때와는 좀 변동된 상황에서 흐름이지만 지금의 가격으로 유추해서 추정하는 가격대 흐름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업종의 에코프로가 주가 잘 올라가면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아마 2만 원대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부담스럽죠. 가치 밸류 측면에서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의 어떤 역발상적 전략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외국인 투자자 뜨거 손절을 엄청나게 강행했죠. 맞아요. 그 당시 아마 액면 분할 전에 100만 원 수준에서 손절을 다 했던 걸로 판단이 돼요. 80만 원대 매도를 했다가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비재하다. 원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숏 스퀴즈라고 네, 하거든요. 스퀴즈라고 그러니까 하죠. 주가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집행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환매수로 진행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때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의 형태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것은 전체 포지션 규모에서 10%의 해지 물량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형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큰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을 집행했던 거고요. 이제 개별의 어떤 작은 섹터,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숏스퀴즈한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이다. 외국인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실패 사례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이제 가질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또 이제 공매도 잘 풀어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대차장고 거래 증가 이제 종목군들을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네. 이제 그 기업들을 최근에는 좀 피하는 현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네.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대차장고는 건가요? 내가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쵸. 기관에 빌려주면 네. 기관은 그거를 공매도 세력에게 그거를 이자를 받고 다시 재빌려주는 거고 여기다 이자를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빌려주는 사람하고. 네. 그럼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내가 이 종목은 지금 뭐 30%, 40%, 50%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팔 거 아니야. 1, 2년 내 주가 회복 전에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건데 가지고 있느니 뭐 0.5% 또는 1%라도 빌려주고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대차장고 종목들에 대한 타겟팅 되어져서 특히 2차전지가 어제 그랬죠. 어제 그랬어요. 네, 근데 2차전지에 대한 얘기도 할 말이 참 많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대차장고 종목들이 하락할 요인이 크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앞서 전제를 말씀드렸죠. 많이 하락해서 지금 팔 의향이 없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빌려줬다라고 한다는 건 가격적으로 볼 때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타깃이 될 것이다. 이 논리의 형성도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